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신의 입자고요. 이 책의 저자는 리언 레더먼과 딕 테렛이,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먼저 저자의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언 레더먼. 신의 입자라는 제목은 출판사에서 결정했습니다. 떼돈을 벌고 싶어 했죠. 저는 그런 욕망에 동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입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힉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신이라는 말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을 쓰는 동안 힉스 입자는 그렇게 불리게 됐죠. 하지만 이 책에서의 신은 종교적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철학적인 신에 가깝습니다. 2001년 노벨 인터뷰 중에서 입자물리학자이자 실험물리학자로 1951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1958년부터 1979년까지 같은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브룩헤이븐 연구소에서 중성 미자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1979년부터 1989년까지 페르미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1988년 뮤온 중성미자의 발견을 통한 중성미자 빔 방법과 렙톤의 이중구조 규명에 대한 공로로 멜빈 슈워츠, 잭 스타인버거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986년 과학영재학교인 일리노이 수학과학 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2012년부터 명예 상근 과학자로 재직 중이다. 2015년에는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올려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힉스 입자 그 너머, 시인을 위한 양자물리학, 대칭과 아름다운 우주 등이 있다. 딕 테렛이 경력 많은 베테랑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과학 작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육에 극도로 소진돼 이후 과학을 거의 접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과학 잡지사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을 시작하며 뒤늦게 과학에 재미를 느꼈다. 한마디로 과학에 꽂힌 거다. 여러 과학 잡지의 편집자로 활동했으며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기고했다. 죽지 않은 사람들 외 여러 책을 집필했다. 다음은 책의 목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보이지 않는 축구공. 2장, 최초의 입자물리학자. 3장, 원자를 찾아서, 역학. 4장, 다시 원자를 찾아서, 화학자와 전기기술자. 5장, 벌거벗은 원자. 6장, 입자가속기. 입자가속기는 원자를 박살낸다가 아닌가? 7장, 원자, 아토모스. 8장, 드디어 신의 입자. 9장,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그리고 시간 이전의 시간. 이어서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미국 텍사스주 왁사 해치에서 웃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3년에 잘못된 미래상을 갖고 집필한 책에 이제 와서 뒤늦게 서문을 쓰자니 기분이 묘해진다. 물론 그 예견은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견은 예견이었다.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았던 신의 입자라는 제목도 사실은 그 잘못된 가정하에 결정된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하던 무렵 나는 우주의 작동 원리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1993년에 우리는 텍사스주 왁사 해치에 한창 건설 중이던 초전도 초충돌기의 완공을 기다리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초전도 초충돌기 SSC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입자가속기로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가장 심오한 문제에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기어이 발생하고 말았다.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여전히 옳은 이 책의 주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이 책에는
기원전 600년경에 시작된 입자물리학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다. 그리스의 식민지 밀레투스에서 출생한 철학자 탈레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체들은 하나의 단순한 기본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탈레스와 그의 동료들이 채택한 접근법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600년 동안 행해진 모든 연구들은 복잡 다난한 우주가 궁극적으로 더없이 단순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해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토모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자를 수도 없는 최소 단위 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했던 데모크리토스에서 잠시 멈췄다가 수세기를 건너뛰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엔리코 페르미, 리처드 파인만, 머리 겔만, 셸던 글래쇼, 리정다오, 스티븐 와인버그, 양전닝 등 입자물리학의 스타들로 이어진다. 나는 이론 물리학자들의 이름만 언급했으나 힘든 일을 도맡아 한 사람은 나의 동료인 실험 물리학자들이었다. 1993년에는 분위기가 매우 희망적이어서 나의 친구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최후의 이론, 파이널 티어리를 언급해도 반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19세기 말에는 아토모스에 해당하는 기본 입자들 중 실험을 통해 발견된 것은 전자뿐이었다. 그 후 수십 년 사이에 5개의 렙톤과 6개의 쿼크, 그리고 기본 보손인 광자와 WZ 입자, 글루온 등 매개 입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으며 남은 것은 물질의 미스터리를 후련하게 밝혀줄 힉스 보손 뿐이었다. SSC의 제1 임무는 바로 이 힉스 보손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미래를 낙관적인 시간으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SSC 공사는 20%가 진척된 상태였다. 우리는 새로운 가속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레이건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냈고 1990년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에 미국 의회는 SSC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렸다. 아인슈타인은 신의 생각을 읽는 것이 물리학자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마음을 읽는 것이 훨씬 어려웠다. SSC를 중단함으로써 절약된 110억 달러는 다른 물리학 실험을 지원하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국채를 갚고 빈곤층을 구제하고 여드름을 치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곱 씹어봐야 마음만 아프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좋은 소식도 있다. 이 책 신의 입자는 시대를 앞서간 책이었다. 대형 하드론 충돌기 LHC가 가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빔은 2007년부터 2008년경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한다. LHC는 힉스 입자와 초대칭 입자를 발견해줄 가장 강력한 후보이며 1993년에 블랙데이 이후 새로 제시된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책을 쓴 시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나도 나름대로 선견지명을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기계가 설치된 곳은 왁사해치가 아니라 소갈비 레스토랑은 별로 없지만 퐁듀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LHC의 도마 위에 오를 개념 중 하나는 이론 물리학자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분 차원 엑스트라 디멘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아래, 좌우, 앞뒤 차원 외에 다른 차원이 어디엔가 숨어 있다면 우리의 우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것은 만물의 이론, TOE의 범위를 좁히는 것 외에 실험물리학자 헨리 프리슈의 말대로 잃어버린 양말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책을 공동 집필한 딕 테레시는 책의 제목이 신의 입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목에 쏟아진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책을 쓰기 전에 한 강연 석상에서 농담삼아 신의 입자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테레시가 이렇게 말했다. 그거 가제목으로 괜찮겠네요. 걱정 마세요. 가제목을 최종 제목으로 쓸 편집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 후의 일은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결국 이 책의 제목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바로 신을 믿는 사람들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신의 입자를 너그럽게 수용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일부 물리학회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그리고 보스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힉스 보손을 줄기차게 신의 입자로 칭하고 있다. 잘하면 이 제목으로 영화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힉스 보손의 발견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단순하고 아름다운 우주는 머지않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믿어도 좋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던가? 2006년 리언 레더먼. 이 책의 출연진 아토모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제안했던 이론상의 입자, 현대에는 소립자라고도 한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만물의 최소 단위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수소, 탄소, 산소 등 각 원소의 최소 단위를 뜻하는 원자는 아토모스가 아니라 아토모스의 집합체이다. 전자. 1898년에 최초로 발견된 입자. 현대적 의미의 원자가 그렇듯이 전자도 반지름은 0이라는 희한한 성질을 갖고 있다. 전자는 소립자 분류 목록에서 렙톤에 속한다. 쿼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한 종류. 쿼크는 모두 6종류가 있는데 그중 5종은 이미 발견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찾는 중이다. 네, 이 6번째 쿼크에 대해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의 쿼크, 즉 꼭대기 쿼크는 1995년에 페르미 연구소의 테바트론을 통해 발견되었다. 모든 쿼크는 3가지 색을 갖고 있다. 6종의 쿼크 중 우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위 쿼크와 아래 쿼크 뿐이다. 뉴트리노. 렙톤족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입자로 모두 3종류가 있다. 뉴트리노는 물질을 구성하지 않지만 특정 반응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전하가 없고 반지름도 0이고 질량도 0일 것으로 추정되는 뉴트리노는 미니멀리즘의 표상으로 부족함이 없다. 뮤온과 타우 입자. 전자의 뚱뚱한 사촌. 전자와 함께 렙톤에 속하지만 질량은 훨씬 크다. 광자, 중력자, W+, W-, Z0 입자, 글루온. 입자이긴 하지만 쿼크나 렙톤과 달리 물질을 구성하지 않는다.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고 중력자는 중력을, W+, W-, Z0 입자는 약한 핵력을, 글루온은 강력을 매개한다. 단 중력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진공.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무의 상태. 이것도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떠올린 개념으로 진공 속에서 원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진공 속에는 온갖 가상 입자를 비롯한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다. 요즘에는 void 대신 vacuum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가끔은 에테르로 부르기도 한다. 에테르. 아이작 뉴턴이 처음 도입하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재도입한 개념으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을 뜻한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에테르의 개념을 폐기했으나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에테르는 실질적으로 진공과 다를 게 없지만
이론적으로 예견된 유령 같은 입자들로 북적대고 있다.